양쪽 눈을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세게 감아서 눈 안쪽에 눈 둘레근을 트레이닝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운동을 한다고 강화가 될까? 눈 안쪽에 지방 튀어나온 걸 막을 수 있을까? 아니요. 사실 저는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트레이닝은 저는 비추합니다.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건 효과가 드라마틱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조성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눈 주름이나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눈이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이런 지방은 원래 뭐 근육이라든지 여러 조직들이 감싸 안고 있거든요. 젊을 때는 탄력을 탱탱하게 잡아주면서 그 지방이 못 움직이게 얘를 딱 세팅해놔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 탱탱하게 잡았던 게 느슨해지면서 지방이 나는 자유야 도비 스프리야 이러면서 하안검을 예를 들어보면은 얘를 원래 딱 잡아주던 근육이나 주위 조직들이 약해지면서 이제 틈새가 생기게 되고 지방이 거기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력 때문에 아래로 처지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노화 때문에 그렇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병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5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이 집에서 하는 홈케어로 없애보고 싶다, 그 정도 노화가 진행이 됐으면 사실 홈케어로 많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고, 어떤 방법을 하던 간에 노화는 드라마틱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30대 분들이 이렇게 하안검이 이렇게 처지거나 부어있거나 뭐 다크서클이 생겼거나 이런 게 진짜 지방이 처진 건지 부은 건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우선 이게 지방이 처진 건지 부은 건지 확인을 하려면 부은 걸 없애면 되겠죠. 우리 얼굴 부은 거 어떻게 없애요? 얼음찜질? 그렇죠. 얼음찜질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제가 숟가락을 왜 가져왔느냐, 이거를 냉동실에 차갑게 넣어놔서 얘를 엄청 쿨링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꺼내가지고 눈꺼풀에 그냥 올려버리세요. 그러면 눈꺼풀에서 자동스럽게 냉찜질이 되면서 붓기가 빠지거든요. 얘를 10분 정도 이렇게 올려놓는데 계속 올려놓지 말고 살짝 떼놨다가 붙였다가 눈 세게 누르지 말고 이렇게 해서 딱 사진으로 비교해보세요. 붓기가 빠졌다? 처진 것 같은 게 들어갔다? 그러면 아, 내가 붓기가 있어서 조금 노화 과정이 생겼던 것처럼 보였다구나.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줄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가 드라마틱하실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하기 전에 준비물, 수분크림, 아이크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눈꺼풀 피부가 우리 몸 중에 제일 약하고 얇은 부분이라고 했는데 아이크림 같은 것도 눈에 힘을 많이 줘서 바르면 오히려 그게 주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크림이나 수분크림을 약하게 도포해 주세요. 눈꺼풀 아래쪽을 쭉 도포해 주시면서 관자놀이까지 간 다음에 바르는 거는 여기까지만.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눈과 콧등 사이 중간 부분, 검지로 딱 잡으시고요. 이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면서 눈꺼풀 아래쪽을 눌러줄 건데 여기 뼈가 만져질 거거든요. 눈 아래뼈가 만져지는 뼈를 쭉 타고 넘어갑니다. 우리 관자놀이 마사지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타고 넘어가요. 하고 이 옆쪽 광대를 누르면서 귀 뒤로 가서는 두 개로 쭉 귀를 앞뒤로 눌러준 상태에서 옆에 보면 SCM 머슬이 있거든요. 여기 큰 근육 이만큼 있어요. 이거를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눈과 코 사이를 눌러준 상태에서 아래쪽 눈뼈 근육 눌러주고 관자까지 갔다가 광대 타고 내려오면서 귀 앞뒤 눌러준 상태에서 SCM 근육까지 쭉 타고 내려옵니다. 우리 보면 림프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림프관들이 있는 곳을 저희가 마사지를 해서 이제 불순물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눈에 붓기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데 사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 유튜브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양쪽 눈을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세게 감아서 눈 안쪽에 눈 둘레근을 트레이닝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다른 채널 욕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도 눈 둘레근이 진짜 얇은 근육인데 이런 운동을 한다고 강화가 될까? 뭐 처짐이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근육을 좀 더 트레이닝시켜서 눈 안쪽에 지방 튀어나온 걸 막을 수 있을까? 아니요. 사실 저는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트레이닝은 저는 비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마사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붓기를 가라앉히는 마사지고, 이 마사지를 한다고 한검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할 때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건 자외선 차단입니다. 모든 노화의 적은 자외선이에요. 특히 겨울에 한국 분들은 많이 선글라스 안 끼고 다니시잖아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자외선 차단되는 안경이 있거든요. 그거를 끼고 다니면서 눈 주변에 자외선으로 노화를 방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아이크림 큰 효과 있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씀드린 게 기존 전제가 수분크림이라도 눈 주변에 발랐을 때 보습 유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잘할 거, 눈 주변에 보습 유지 잘할 거, 이 두 개를 가장 잘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 여유가 된다면 안과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셔서 이제 하안검 쪽에 레이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아이 울세라라든지 뭐 아이 써마지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받아본 결과는 눈에 띄는 효과는 없어도 예방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팔자 주름이나 뭐 이마 주름, 나이 들어 보인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거보다 더 빨리 찾아오는 게 눈이거든요. 우리 가끔 보면 눈 아래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거나 분명히 나는 많이 잤는데 너 오늘 어디 아파? 컨디션 안 좋아? 어제 술 마셨어? 이렇게 여기가 퀭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눈에 노화가 먼저 생기기 때문에 얼굴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몸 전체 중에 눈 주위 피부가 제일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름도 먼저 생기고 노화가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생기는 노화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 다들 많이들 아시는 눈 상안검, 안검하수라 그러죠. 눈에 힘을 줘서 이렇게 번쩍 뜨이려는 습관이 든던가 힘을 줘도 눈이 자꾸 내려오는 경우, 검은 눈동자, 새끼동자의 눈꺼풀이 가리는 경우 뭐 그런 경우를 안검하수라고 그러는데 안검하수는 이제 리베이터 머슬이라고 눈 올림근이 있거든요. 눈꺼풀을 이렇게 뜨게 만들어주는 근육이 있는데 나이가 노화가 생기면서 그 근육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눈꺼풀 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노화는 사실 안검하수보다 전 더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안검을 보면은 트리플 폴드라고 쌍꺼풀 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분이 있거나 여기 위에 지방 빠지면서 고랑이 이렇게 깊게 파여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영화배우 이동욱님 맞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눈에 노화가 되면서 눈 상안검에 지방이 빠지는 거예요. 지방이 빠지면서 볼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동욱님 같은 노화는 사실 노화 생기고 싶다. 근데 이제 측면으로 생길 수 있는 거 보면은 우리 잔주름 있죠. 눈 웃음주름. 그러니까 여기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건데 뭐 이효리 님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매력주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치료도 굉장히 간단해서 뭐 보톡스 맞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주름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하안검에 생기는 이제 노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에 가장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 여기 아랫지방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30대부터 40대 여기가 살짝 퀭해 보이는 분들이 있죠. 그게 노화의 시초인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고 이게 아이크림을 써서 좋아질 수 있을지 뭐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될지 주사를 맞아야 될지 수술해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안과하면 안구만 보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안과에도 성형 안과라고가 따로 있어요. 뭐 쌍꺼풀 수술도 해주고 안검할 수 있으면 요거 근육 올려주는 수술도 하고 뭐 하안검에 속눈썹 찌르는 거 있으면 그 수술도 하고 뭐 애교살 그리고 리프팅 레이저도 눈가 주변에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다 성형 외과에서만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눈꺼풀의 기능에 대해서는 성형 안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형 안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진료 과목에 성형안과라고 쓰여있으면 성형안과를 트레이닝 받은 안과 전문의가 일하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것도 궁금해하시겠다. 가끔 성형안과에서 보험으로 쌍꺼풀 수술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병원이 보험 코드를 안 집어넣어놨거든요. 다 이제 비급여 항목으로 미용 수술하는 거니까. 일반 안과에서는 보험 코드가 잡혀있고 안검하수가 심해서 실제로 검은 눈동자까지 내려왔다거나 시야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험 코드를 넣어서 이제 쌍꺼풀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어느 안과에서는 보험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안과 전문의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 나는 보험 코드를 꼭 받고 싶다 그러면 대학병원에 가서 성형안과 파트에서 수술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 이제 눈 밑이 많이 처지시니까 아이크림을 굉장히 좀 많이 발라서 커버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아이크림 쓰세요? 저도 안 써요. 아이크림의 두 가지 성분을 보면 하나는 보습이에요. 하나는 탄력을 잡아주는 거고 이 두 가지 기능을 합쳐서 아이크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선 탄력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이 크림을 바르면 눈에 타이트닝이 되면서 처지는 거를 뭐 좀 막아주고 주름이 안 생기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요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크림 진짜 발라야 돼? 뭐 이거 효과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사실 아이크림의 타이트닝 개념은 얘가 장기적으로 쓴다고 그게 드라마틱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제가 고소당하는 거 아니죠. 그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타이트닝을 딱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이트닝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효과는 일반 수분크림을 눈가에 발랐을 때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아이크림을 발라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좀 안과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눈 건조해서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넣잖아요. 그 순간 걔를 넣으면 이제 수분을 쫙 끌어당기면서 촉촉하게 되거든요. 근데 15분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죠. 아이크림 개념은 사실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요즘 유행하는 레티놀 크림 아이크림이라고 있어요. 우리 비타민 A 성분이라 그래서 항산화에 너무 좋은 성분이라 알려지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얘가 타이트닝에 굉장히 좋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레티놀 아이크림을 눈가 주변에 발랐을 경우에 얘가 결국 속눈썹을 타고 눈 안쪽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눈꺼풀에 뭐가 있냐면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마이봄샘이라는 건강한 기름샘이 눈꺼풀에 도포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레티놀이 속눈썹을 타고 그 마이봄샘을 파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안구 건조증이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입장에서는 만약 레티놀 아이크림을 쓴다? 그렇게는 추천을 안 할 것 같아요. 상한 검, 이게 지방이 꺼진다 그러죠. 솔직히 제가 그게 먼저 발생을 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는 눈에, 얼굴에 칼 대는 건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주사도 맞아보고 했지만 사실 쌍꺼풀 수술이 베스트인 것 같아요.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주사를 맞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지방을 채취해가지고 여기 지방을 이식을 해줘가지고 볼륨을 유지시켜줄 수도 있고, 반면 우리가 필러라 그러죠. 필러 종류 중에서도 눈꺼풀 필러는 살짝 위험해서 되게 입자 얇은 것만 쓸 수 있거든요. 그 필러를 맞아볼 수도 있는데 세월호표 장사 없다. 상한검을 뿌띠적으로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방법하고 레이저 치료만으로도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50대 이상 분들. 사실 뭐 예방이나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0, 40대? 20대부터 관리해주면 좋기는 하지만 그분들에 국한돼서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50대 이상, 60대, 70대 분들은 이렇게 뭐 레이저 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는다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래 속눈썹 라인에 따라서 절개가 들어간 다음에 지방 튀어나와 있는 걸 절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모양을 잡아주면 이제 얘가 쏙 들어가면서 그와 동시에 뭐 피부 절개도 하면 피부 타이트닝까지 하는 방법을 노릴 수가 있겠고, 특히 요즘은 이렇게 겉으로 안 째고 눈 안쪽으로 결막을 통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외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수술 흉터가 안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고 회복이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 영상의 메인 내용은 하안검 처짐이었잖아요. 하안검 처지는 게 진짜 처진 건 지방이 처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부은 건지, 이제 냉찜질을 통해서 감별 진단을 조금 해보시고, 만약 냉찜질 해봤더니 드라마틱하게 다크서클이나 처진 게 없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눈 주변 마사지를 통해서 붓기를 빼주시는 걸 하는 걸 추천을 하겠고, 하안검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다른 거 먼저 생각하기 전에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 안경을 끼거나 이런 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아이크림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눈 주변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유가 되는 분들은 이제 눈 주변에 스킨보톡스 맞으면서 아이울세라 같이 아이서마지 눈 주변에 타이트닝 시켜줄 수 있는 레이저 치료를 20대, 30대, 40대 분들은 받는 게 중요하겠고, 50대 분들은 사실 이런 레이저 치료가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